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입니다. 이 소설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이제 완결이 나온 책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샤를 웰즈라는 고생물학자가 남극의 빙하를 탐사하던 중 빙하 및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8,000년 전 멸망한 거인들이 남긴 벽화를 발견하며 소설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17m의 거인들이 인류였고 그들은 지구와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편의를 위해 10분의 1 크기의 작은 인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류입니다. 그때 당시 거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작은 인류들의 반란으로 모두 멸망하게 되었었고 현재로부터 10년 뒤의 세상이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주인공인 다비드 웰즈는 미래의 인류가 소형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 예로는 매머드를 들고 있어요. 매머드가 예전에 굉장히 거대한 동물이었다가 지금 다 멸종하고 코끼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여주인공인 오로르는 미래의 인류가 여성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이고 그 예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개미를 내세우는 내분비 학자입니다. 오비츠 대령은 이 둘과 함께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금의 인간보다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방사능에도 강한 제3의 인류를 만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초소형 인간 에마슈입니다. 그들은 알에서 부화하며 여성이 90%를 차지하고 크기는 인간의 10분의 1인 17cm입니다. 그들은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민첩하며 영리합니다. 당시 이란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했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에마슈가 이란의 기지에 모두 투입이 되고 그 중에 에마 109라는 애가 핵미사일의 발사를 막아냅니다. 미사일 발사를 저지한 에마슈가 세상에 알려지며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에마슈들은 인간들이 못하는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대여해주는 시스템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던 중 오스트리아의 한 성형외과 의사의 14살짜리 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마를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오며 큰 논란이 입니다. 에마슈를 만들었던 연구소 직원들은 그 아이를 고소하지만 재판에서는 에마슈를 인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단순 재물 훼손에 해당된다면서 그냥 경범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된 에마 109는 또다시 에마 학대 중계를 예고한 소년의 집을 찾아가 그 소년을 죽이고 그 장면이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마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고 그때 중국에서는 에마슈의 짝퉁인 샤오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샤오제가 나오면서 초소형 인간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누구나 구매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든 막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싼 가격에 마구 팔려나갑니다.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소설에서 지구가 자아를 가진 것처럼 나오는데요. 자신의 살인 땅을 파고 들어오고 자원을 마구잡이로 해치우고 온갖 실험을 일삼는 인간들을 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진을 일으키기도 해서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르렀고 그때 에마슈가 투입되어 큰 재앙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칠레에 무너져 내린 광산에서도 인간을 구해내는 역할을 해내요. 다시 사람들은 에마슈들이 괴물이 아닌 기술의 산물이며 자신들을 이롭게 할 생명체로 여기게 되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에마슈를 인류로 볼 것인지 물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장에 연구소 직원들이 난입하여 반강제로 인류로 인정하게 되었고 에마슈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이 4권까지의 내용입니다. 4권까지 읽고 나서 2년이 흐른 뒤에 5, 6권이 나왔어요. 이제 5, 6권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게요.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은 마이크로랜드의 에마슈, 그곳의 여왕은 에마 109입니다. 그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메타모르포시스, 신인류 초소형 인간 에마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 쪽으로 큰 행성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며칠 내로 큰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이 옵니다. 전에도 그랬듯 에마슈들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행성 테이아를 파괴하러 떠난 에마슈들. 그때 테이아의 안에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에마슈들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지 아니면 파괴해서 지구를 지켜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게 되고 파괴 시기가 조금 지체되면서 결국 파괴는 시켰지만 파괴의 파편으로 인해 지구에서 10억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에마슈에게 물으려는 나라들과 반대파들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나려 하는데요. 이때 지구는 자기에게 다가오던 행성과 대화를 했었는데 테이아라는 행성이 자신을 수정시켜서 지루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매개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파괴한 인류 때문에 완전히 화가 납니다. 이제 화가 난 지구가 지진도 일으키고 화산 폭발도 일으키고 인간들에게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이제 대화를 하려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다비드와 히파티아 킴. 그들은 결국 피라미드와 모아이를 이용하여 지구의 혈자리를 찾아 지구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 사이에 지진과 해일로 인해 에마슈들이 살고 있던 땅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고 살아남은 에마슈들은 우주선을 타고 달로 떠나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나고 싶어 하던 사람들도 초대형 우주선 나비에 올라타 지구를 떠나고 그 사이 달로 간 다비드와 히파티아 킴. 다비드는 이 지구가 원하는 것을 에마슈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구는 다음 행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다음 행성 테이아 14가 다가옵니다. 에마슈들이 이제 나섭니다.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그 행성의 속도를 줄여 지구의 궤도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지구의 대기와 우주의 허공에서 새로운 행성이 안착하게 되고요. 지구도 인류도 무사히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소설이 끝이 납니다.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 옛날 우리가 17m에 달하는 거인이었고 그 후에 현재 인류가 있었고 또 필요에 의해 초소형 인간 제3인류를 만들게 되었다는 설정, 그리고 지구가 자의식이 있다는 설정. 발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